안녕하세요. SAP 양지혜입니다. 오늘 2시의 데이트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지금부터 오늘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비드는 일상생활뿐 아니라 산업 환경까지 빠르게 변화시켰습니다. 일예로 온라인 상거래는 10년이 필요한 성장세를 단 3개월 만에 급격히 이뤘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대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온라인 세미나가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 방향도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진행하는 기업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2021년 새로운 오퍼링 Rise with SAP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어서 클라우드 새로운 에디션인 S4HANA Private Cloud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SAP CEO 크리스천 클라인 회장님과 각 솔루션 리더들은 전 세계 고객들께 온라인으로 Rise with SAP라는 새로운 오퍼링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sap.com 홈페이지에서도 한글 자막으로 여러분들 다시 보기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Rise with SAP라는 오퍼링이 왜 만들어졌는지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SAP의 비전을 좀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SAP의 목표는 디지털 변혁을 통해서 지능형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위한 SAP 포트폴리오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비즈니스 네트워크, 지능형 ERP, 그리고 고객과 직원의 실제 경험을 확인하고 개선을 주도하는 경험관리 솔루션, 그리고 SAP의 강점 중에 하나인 산업별 선진 사례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확장을 돕는 산업특화 클라우드, 그리고 최근 더 중요해진 기후변화 관리, 온실가스 감량, 그리고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지속성 관리, 그리고 AI, 머신러닝, 자동화 등 지능형 기술의 집합체인 비즈니스 기술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SAP 비전과 목표를 위한 고객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Rise with SAP를 발표했는데요. Rise with SAP는 각 기업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혁신하는 데 필요한 오퍼링을 제공합니다. 대상 기업은 아직 ERP가 없으시거나 타사 ERP를 사용 중인 고객들, 그리고 S4 이전의 ECC와 같은 기존 SAP 고객들, 그리고 S4를 사용하긴 하는데 온프레미스, 즉 기업 내부에 구축하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퍼링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Rise with SAP를 한마디로 정의해서 무엇이냐라고 정의해드리자면 아마 여러분들은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들어보셨죠? Rise with SAP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디지털 전환을 애저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오퍼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구성 요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Rise with SAP는 다음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S4 클라우드 프라이빗 또는 퍼블릭 중 고객께서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S4 클라우드를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 프로바이더를, 즉 하이퍼스케일러를 고객께서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텔리전스, 그리고 레디니스 체크, 커스텀 코드 분석, 그리고 SAP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스타트업 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SAP의 지능형 비즈니스 기술 플랫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크레딧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많긴 한데요.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왜 어떤 혜택이 있길래 Rise with SAP를
SAP를 선택해야 될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일 오퍼링입니다. 기업이 디지털 전환 과정을 좀 더 단순화하도록 그때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SAP 단일 계약입니다. 즉 시스템 운영과 이슈를 SAP가 책임지는 거죠. 여기 별표 주석이 중요한데요. 단 임플리멘트 서비스는 구축 파트너사와 별도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더 나은 TCO, 즉 총 소요 비용이 절감됩니다. 온프레미스 구축 대비 약 20% 이상의 TCO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비용 절감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 기관인 IDC의 TCO 분석 내용을 잠시 후 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마다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용, 예산 책정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SAP 영업대표님을 컨택하시거나 또는 지금 채팅창에 기업명을 남겨주시면 방문 협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Rise with SAP를 선택한 고객들은 더 단순하고 또 고객의 상황에 따른 선택권이 주어지고요. 이에 따라서 더 나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선택, 클라우드와 하이퍼스케일러의 선택입니다. 클라우드 ERP 에디션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퍼블릭 클라우드는 좀 더 SaaS에 가까운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에 가까운 ERP로서 SAP의 인프라를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좀 더 온프렘과 같은 자유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선택하시는 고객들은 다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 3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선택이 이제 가장 중요한 선택이고요. 이 선택이 끝나면 이제 다음 4가지의 추가 구성 요소 오퍼링을 제공을 합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료로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S4 이전 버전을 사용하시는 ECC 고객들을 위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준비, 점검, 리포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과 화면이 대시보드로 제공이 되는데요. 좀 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운영 중이신 ERP 6.0에 SAP 노트를 적용합니다. 적용하시면 필요한 데이터들이 수집이 됩니다. 그럼 이 수집된 zip 파일을 지금 보여드리는 링크에 업로드를 해주시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 오른쪽과 같은 대시보드가 나옵니다. 이 대시보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S4로 전환할 때 어떤 시스템 영향도를 미치는지 그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는 향후 프로젝트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S4에서 변경된 아이템, 오브젝트 리포트를 제공을 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 전환을 할 때 필요한 작업 가이드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혹시 비호환 기능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사이징을 위한 참고 자료가 제공이 되고요. 또 이제 잘 아시는 커스텀 개발들이 모든 기업마다 있게 되는데요. 그걸 CBO라고 부르는데 그 CBO에 대한 커스텀 코드 이관을 위해서 어떤 영향도가 있는지 그 결과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S4 클라우드 에디션은 모두 기존에 사용하셨던 SAPV와 피오리, 새로운 UI를 둘 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커스텀 코드, CBO로 개발한 코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에러 또는 경고가 발생할 코드를 미리 찾아서 보고서로 자세하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두 번째 구성 요소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텔리전스, 약어로 BPI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BPI에 대한 이제 그 보고서가 제공이 되는데요. 온라인 일회성 무료 리포트를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디스커버리라는 보고서가 제공이 되는데 현재 ECC의 프로세스를 분석해서 개선 사항을 보고서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SAP의 BPI 포트폴리오는 방금 말씀드린 프로세스 디스커버리를 좀 더 확장하여 BPI 인사이트를 이제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기술 플랫폼을 활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동 워크플로우를 추가한다든지 좀 더 전문 연동 서비스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RPA와 같은 자동화 기술을 이용해서 프로세스를 개선하게 됩니다. 또 하나 새로운 소식은 올 초에 SAP와의 인수된 기업인 시그나비오라는 BPI 전문 솔루션을 통해 프로세스 모델링, 마이닝, 그리고 협업을 위한 전문 솔루션이 추가되어 BPI 포트폴리오가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프로세스 개선 플로우를 통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을 먼저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보고서를 통해 찾게 됩니다. 찾고 이 프로세스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Rise with SAP의 무료 크레딧을 이용해서 개선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통제라든지 모니터링, 그리고 다시 새로운 모델링을 하는 이런 기능들은 계속 보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보고서 예시 화면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개선이 필요한 프로세스를 찾아서 리포트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면 재고 관리 영역이라든지 지불, 그리고 품질 검사와 관련된 프로세스들을 분석해드리고, 그리고 비표준 방식으로 발생한 주문들이 과연 우리 전체 주문의 몇 프로, 몇 건인지에 대해서 디스커버리 리포트를 통해 제공됩니다. 네, 세 번째는 비즈니스 기술 플랫폼과 관련된 무상 크레딧 오퍼링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무상 크레딧은 매년 계약 기간 동안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어 S4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연간 계약금의 1%가 제공이 되는데요. 최소 연간 520만 원에서 최대 연간 2천만 원까지의 무상 크레딧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무상 크레딧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리스트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S4 ERP가 추가될 경우에는 기업 내부 레거시들 또는 외부의 시스템 간의 연동 부분이 좀 더 체계화되면서 시큐어하게 데이터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전문 인티그레이션 스윗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SAP의 IRPA 기능 또는 머신러닝, 챗봇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 사인온과 같은 소프트웨어가 없는 고객들인 경우에는 아이덴티티 보안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고요. 이 외에도 서비스를 추가로 확장 개발하는 개발 환경, 모바일, 빅데이터, DW, 데이터 레이크, 그리고 분석 툴, 셀프 BI, IoT 등 약 총 70여 개의 서비스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여러분들 누구나 접속하실 수 있는 이 링크로 들어가셔서 CPEA라고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를 무료로 크레딧을 사용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CPEA는 클라우드 플랫폼 엔터프라이즈 어그리먼트의 약자인데요. 이 표시가 되어 있는 약 70여 개의 서비스 중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무료
크레디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활용하실 수 있고요. 데이터 분석 활용할 수 있고 SAP, non-SAP 어플리케이션, 또 레거시들과의 연동할 수 있는 통합 인티그레이션 솔루션, 그리고 새로 커스터마이징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 환경, 그리고 SAP 지능형 기술, 머신러닝, 챗봇, RPA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25개 산업별 특화된 15,000개의 파트너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무료 크레딧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SAP 비즈니스 네트워크, 조달, 물류, 설비 자산, 비즈니스 네트워크 3총사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서비스에 대한 스타터 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외부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조달, 구매합니다. 이런 전 세계의 조달 및 인보이스 협업을 위한 공급업체 네트워크가 바로 아리바 비즈니스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내부의 조달팀, 구매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 공급업체와 디지털 조달 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장점은 SAP S4하나와 프리빌트된 인티그레이션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190여 개의 국가, 530만 개의 기업과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개의 언어, 그 다음에 180개의 환율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글로벌 싱글 구매 포탈 아리바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스타터팩의 범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제 구현 프로세스가 보입니다. 그래서 ERP를 사용하시는 이제 구매 모듈, MM 모듈이라고 저희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발주가 등록이 되고 이 녹색부터 이 빨간색 버튼까지가 스타터팩의 구현 프로세스 범위입니다. 그래서 발주가 시작이 되고요. 실제로 납기, 계획이 등록이 되고 그럼 발주가 이제 확정되면 출고가 이루어지고 이 입고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송장이 생성이 되고 이 송장, 인보이스가 대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이 구매 프로세스를 스타터팩을 이용해서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제약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S4하나와 그 구매 공급업체들 간에 연간 2,000개의 발주, 송장, 문서들을 주고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바 네트워크의 셋업, 구성, 컨피그레이션 할 수 있는 범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협력사가 온보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고객은 셀프 서비스를 통해서 S4하나와 연결을 구성하고 테스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스타터팩의 가치는 최소 투자를 통해서 신속한 파일럿을 구현해서 그 가치를 우리 기업에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그 가치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물류 비즈니스 네트워크입니다.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아마 물류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화주사와 운송사 간에 운송을 요청하고 운송을 실행하고 운송 비용을 정산하는 이 과정을 SAP 물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터팩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물류와 관련된 문서들을 1000건을 연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2개의 운송사를 선택하시거나 또는 1개의 운송사를 선택하고 미국의 우버플레이트나 유럽의 인스타플레이트와 같은 글로벌 물류 서비스 업체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는 S4하나의 범들 기능인 TM, 트랜스포테이션 매니지먼트, 운송 관리와 기능을 연계하실 수 있습니다. 셋업 구성은 약 1, 2주 정도의 별도 구축 계약이 필요합니다. 네, 세 번째는 설비 자산 진흥망입니다. 생산 현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설비 자산을 운영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설비 운영사는 설비 제조사와 그 다음에 서비스 업체들과 긴밀하게 설비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설비 자산과 관련된
디지털 정보, 예를 들면 설비 사양 정보라든지 설치, 운영에 대한 필요한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바로 설비 지능망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S4하나의 애셋 관리 그리고 서비스 관리를 통해서 기준 정보와 연동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핵의 범위는 200개의 설비 자산을 등록하실 수 있고요. 2개의 설비 및 서비스 공급업체들을 지능망에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개의 협력사를 자사의 포탈에 온보딩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사용하시고 있는 고객사를 말씀드리면 바스프, 쿠카, 쉐브론, 하우저, 탈고 등과 같은 기업들이 이미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Rise with SAP에 대해서 최대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를 클라우드와 지능형 기술을 활용해서 더 쉽고 빠르게 디지털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래서 6가지 오퍼링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S4, 클라우드, 프라이빗 또는 퍼블릭 중에 에디션을 선택하시고요. 인프라스트럭처, 하이퍼스케일러를 선택하시고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들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SAP 비즈니스 기술 플랫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상 크레딧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SAP 디지털 비즈니스 3총사, 구매, 물류, 설비 자산에 대한 스타트업핵 이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채팅창에 궁금하신 내용은 올리셨을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는 이미 Rise with SAP 오퍼링을 계약하신 고객사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규제가 굉장히 강한 생명과학 산업의 고객이시고요. 고객사 명은 고객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못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채팅창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은 SAP에서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클라우드 ERP 뉴 에디션인 S4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규현 파트너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새로운 Rise with SAP 오퍼링 중 주력 제품인 S4하나 클라우드 프라이빗 에디션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이규현이라고 합니다. 네, 프라이빗 클라우드 옵션을 소개해드리기 앞서 S4하나에는 어떤 에디션들이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서로의 차이점을 먼저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AP의 차세대의 ERP인 SAP S4하나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3가지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먼저 크게 제품형 그리고 서비스형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제품형으로 제공되는 온프레미스 옵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프레미스 옵션은 자체 데이터 센터 혹은 고객의 기존 IS 파트너십을 통해 ERP 제품을 고객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거버넌스를 갖고자 하는 고객을 위한 옵션입니다. 네, 서비스형으로 제공되는 클라우드 옵션의 경우 고객의 세부적인 요건에 따라서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새로 나온 프라이빗 클라우드 옵션 이렇게 2가지를 제공을 하는데요.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사전 정의된 SAP의 표준 컨텐츠와 프로세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한 신규 구현 방식의 옵션입니다. 최신 기능을 통해서 항상 업데이트되어 있는 ERP를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소개드릴 프라이빗 클라우드, 새로 출시된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온프레미스가 제공하는 확장성과 유연성을 누리면서 클라우드 환경이 제공하는 혁신과 구동 모델 기반의 경제성을 이제 동시에 누리고자 하는 고객을 위한 옵션입니다. 네, 그래서 표준 프로세스에 최대한 맞춰야 하는 이 퓨어 사스 클라우드인 그 퍼블릭 클라우드 옵션과 달리 온프레미스에서 허용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소스코드 확장, 그리고 소스코드 변경, 이런 것들을 통한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런 유연성을 고려하는 고객을 위한 클라우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객의 요구사항별로 어떤 S4HANA 구축 옵션, 에디션이 적합한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고려해야 하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모든 이점을 갖춘 그 최신의 완전한 SaaS ERP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최신 혁신 기능을 도입하고 싶고 그 최소의 TCO를 누리고 싶은 경우 퍼블릭 클라우드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프로세스, 새로운 컴퓨니케이션을 통해서 클라우드 ERP를 아예 새롭게 이제 신규 구축을 하고 싶은 경우 퍼블릭 클라우드를 고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내장되어 제공되는 표준 베스트 프랙티스를 활용해서 새롭게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싶은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이 경우들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고려해야 하는 케이스입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ERP 혹은 ECC 환경을 최신의 클라우드 기반의 아키텍처로 빠르게 컨버전하고 싶거나 아니면 클라우드로 신규 구현을 하고 싶지만 기존의 온프레미스가 제공하는 전통적인 확장성, 유연성과 또 클라우드 환경이 제공하는 그런 경제성을 동시에 누리고 싶은 경우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고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파트너 애돈 솔루션과 파트너 템플릿을 이용해서 ERP 기능을 확장하고 싶은 경우에도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고려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온프레미스는 고객의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 환경에 대해서 고객이 직접 완벽하게 관리하고 싶은 경우 온프레미스를 고려하실 수 있는데요.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두 클라우드 옵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객 특화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온프레미스 솔루션이 적합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존 IT 부서를 유지하고 싶고 또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고 싶고 기존에 이미 IS 벤더사와의 계약이 있어서 이 계약을 활용하고 싶은 경우 이 경우에도 온프레미스 솔루션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산업 및 국가별로 요구되는 특수한 규제 사항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온프레미스 솔루션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S4HANA 클라우드 프라이빗 에디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간단히 PC라고도 불리는 이제 S4HANA 클라우드 프라이빗 에디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온프레미스와 동일한 제품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는 옵션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 온프레미스가 제공하는 그런 확장성, 유연성의 장점을 누리면서 클라우드 환경이 제공하는 혁신, 그리고 서브스크립션 기반의 경제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오른쪽에 나와 있는 주요 특징을 좀 보시면 에로비 및 산업 프로세스를 포함한 S4HANA 전체 기능 영역을 지원을 합니다. 제품 자체는 온프레미스와 동일한 제품을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그 제공하는 범위 자체는 S4HANA의 전체 기능 영역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프레미스가 제공하는 확장성, 유연성 장점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온프렘에서 지원되는 ABAP 12호 추가 개발과 그리고 소스코드에 대한 모디피케이션도 모두 지원한다는 말이 되고요. 그리고 온프레미스에서 이제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컨피규레이션 사항, 이제 모든 IMG를 허용하고 있는데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에서도 동일하게 IMG 다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이제 타 오퍼링, 타 에디션과의 차별점을 통해서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라이센스 구현 운영 측면입니다. 이제 가장 큰 그 차이점은 일단 라이센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온프렘 제품은 이제 계약을 할 때 한 번에 이제 구매하는 그런 퍼페추얼 소프트웨어 모델로 이제 제공이 되는데, 반면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제품 자체는 온프렘 제품과 동일하지만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제공이 됩니다. 네, 그리고 구현의 경우에도 차이점이 여기서는 이제 S4하나를 구현하는 경우에는 이제 모든 에디션이 이제 파트너, SAP, 커스터머 모두 가능하겠지만 보통 이제 구현 파트너가 시스템 구축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컨텐츠 소유권, 컨텐츠 오너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솔루션 내 컨피그레이션 컨텐츠에 대한 오너십을 말합니다.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컨피그레이션 컨텐츠를 SAP가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고 그 IMG 컨피그레이션 항목도 이제 오픈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일부만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은 온프렘과 동일하게 모두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제 고라이브 이후의 운영 서비스, 즉 AMS에 대해서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의 경우 SAP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온프렘과 동일하게 파트너사가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제품에 대한 이제 프로덕트 서포트,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퍼블릭 클라우드와 같이 SAP가 이 부분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OS DB단에 필요한 기술적인 그런 태스크들, 테크니컬 오퍼레이션도 SAP가 제공을 한다는 것이 이제 PC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프라의 경우에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이 인프라에 대한 그런 선택권이 없지만 이제 온프렘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자체 데이터 센터, 하이퍼스케일러, SAP 데이터 센터 등 선택의 폭이 넓은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중간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하이퍼스케일러 퍼스트 원칙을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와 달리 고객이 선택하는 하이퍼스케일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AWS, 그리고 MS 애저, 구글 클라우드 이 세 가지 중 고객의 선호도에 따라서 하이퍼스케일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솔루션 특징 측면에서의 타 오퍼링과의 차별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디플로이먼트 타입, 이제 구현 방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는 신규 구현만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ECC를 사용하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기존 히스토리를 모두 갖고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온프렘과 동일하게 신규 구현과 컨버전 방식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확장성의 경우에도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은 온프렘과 동일하게 ABAP 기반 CBO로 고객 요구사항에 대해서 개발이 가능하고요. 소스 코드 모디피케이션도 권장하지는 않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릴리스 업그레이드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와 달리 퍼블릭 클라우드와 달리 이제 강제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지는 않고요. 고객 요청에 의해서만 업그레이드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온프렘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에서는 이제 무상으로 이런 업그레이드 부분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업그레이드를 적용해야 되는 그 빈도에 대해서 보면요. 최소 5년에 한 번 업그레이드 할 것을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과 온프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고요. 이제 매년 1회 이제 새로운 버전이 출시가 되는데 예를 들어 현재 버전은 이제 2020 버전이 이제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버전당 유지보수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업그레이드 적용 최소 빈도를 5년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SAP의 베스트 프랙티스도 이제 고객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서드 파티 애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증된 S4HANA 애돈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고, 국내 파트너사들이 개발해 놓은 이런 그런 산업별 구축 템플릿, 저희는 이제 파트너 템플릿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산업별로 구축해 놓은 템플릿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수출입 솔루션 등과 같은 그런 파트너 솔루션도 온프렘과 동일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S4HANA 클라우드 프라이빗 에디션은 이제 제품, 인프라, 기술 서비스를 단일 계약 구조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ERP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크게 5가지 항목으로 항목이 요구가 됐었는데요. SAP로부터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구매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그런 서포트도 이제 같이 별도의 계약을 맺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인스톨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에 대한 계약도 별도로 맺어야 하고, 인프라를 관리하는 이제 테크니컬 매니지 서비스를 또 따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구현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현 후 고라이브를 하고 나서 운영 서비스에 대한 계약이 각각 이렇게 5가지가 별도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을 보시면 이제 3가지로 축소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중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은 이렇게 제품과 제품에 대한 서포트 및 유지 보수, 그리고 운영을 위한 인프라, 그리고 인프라를 관리하는 테크니컬 매니지드 서비스, 이렇게 3가지를 하나의 계약으로 포함해서 구독 모델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퍼스트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AWS, Azure, 구글 클라우드, 그 3개 중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하이퍼스케일러와 데이터 센터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하이퍼스케일러 간의 그런 가격 차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이제 온전히 고객의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품과 인프라, 또 이제 기술적인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SAP와 단일 계약을 맺음으로써 고객은 TCO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3가지 부분에 대해서 SAP가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소프트웨어랑 서포트인데요. 온프렘 오퍼링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소프트웨어 유저 라이센스와 그리고 연간 MA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SAP 클라우드 솔루션인 아리바, 석세스팩터, 컨커 등과 연결을 할 때 필요한 그런 클라우드 커넥터도 제공을 합니다. 또 아웃풋 매니지먼트 솔루션인 어도비 폼스 에서 서비스 솔루션, 그리고 연결회계 솔루션 등 이제 추가 애돈 솔루션에 대한 사용료도 일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4HANA는 유저 수로 사용료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PC는 하나의 유저 사용료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인프라 관리 부분을 보시면요. 이제 AWS, Azure, 구글 클라우드 중 선택 가능하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데이터 센터 위치도 고객이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인프라 용량의 경우에는 유저 수량 티어에 따라서 인프라 용량이 규격화되어서 제공이 됩니다. 근데 이 용량은 고객이 원하는 만큼 언제든지 확장 가능하도록 저희가 추가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번 이제 인프라를 관리하는 그 테크니컬 매니지드 서비스 부분인데요. 이 테크니컬 매니지드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SLA, 즉 시스템 가용성 보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운영 서버에 대해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99.7%의 가용성을 보장하고 있고요. 그 외 서버에 대해서는 95%의 가용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SLA 부분은 이제 저희 계약서에, SLA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이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 서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24/7 서비스 딜리버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또 테크니컬 매니지 서비스의 다른 큰 부분은 이제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버그에 대한 패치를 적용한다거나 또 신기술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한 업그레이드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언급하지 않은 두 항목이 남아 있는데요. 바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구현 서비스와 운영 서비스입니다. 네, 이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파트너사의 지원 범위가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을 보시면 한국에서 이미 15곳이 넘는 파트너들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S4하나를 구현하고 또 추가 고객 요건에 대해서 개발을 수행하고 그리고 고라이브 이후 운영에 대한 업무 이런 부분들은 파트너사와의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파트너사가 수행하게 됩니다. 네,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은 SaaS로 제공되기 때문에 SAP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이렇게 사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남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SAP가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파트너사가 수행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밑에서부터 이제 살펴보면요. 일단 최초의 테크니컬 셋업이 있습니다. SAP에서 시스템을 설치하고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을 해서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위를 보시면은 이제 운영에서 필요한 시스템 백업, 복구, 가용성을 지키기 위한 모니터링, 기본적인 그런 보안 관리, 네트워크 유지 보수 등도 제공합니다. 네, OS 권한이 이제 SAP에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보시면은 이제 업그레이드 패치 수행, 이 부분 또한 SAP가 수행합니다. 네, 만약에 장애가 나서 이제 유저가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인프라에 대한 그런 장애 분석까지도 SAP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위를 보시면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 단의 그런 구현과 운영은 말씀드렸듯이 파트너사나 고객의 책임 영역이 되겠습니다. S4하나 클라우드 프라이빗 에디션은 TCO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IT 부문 시장조사 및 그 컨설팅 기관 IDC가 있는데요. IDC는 PC로 전환하는 ECC 고객의 경우에는 5년 TCO를 최대 약 3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을 통해서 더 빠른 구현을 할 수 있어서 S4하나의 비즈니스 이점의 실현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국내 PC 사례에서도 보시겠지만 온프렘을 고려하던 고객들도 이러한 5년 TCO 분석을 통해서 PC가 가격적으로도 더 장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PC를 선택하신 고객분들도 계십니다. 네, S4하나 클라우드 프라이빗 에디션의 라이센스 정책은 이렇게 4가지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유연한 라이센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이렇게 4가지 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다이렉트 유저 액세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저 라이센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LOB 및 산업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코어 영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금 관리, 캐시 매니지먼트 솔루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액세스, 외부 인터페이스로 인한 인다이렉트 액세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외부 인터페이스로 인해서 SAP 내부의 전표가 생성이 될 때 다큐멘트 단위로 이제 과금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인프라 애돈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인프라 용량이 있고 3개의 테넌트가 제공이 됩니다. 저희는 개발 테넌트, 품질 테넌트, 그리고 운영 테넌트 이렇게 3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시스템 익스텐션, 어디셔널 티어, 어디셔널 스토리지, 앱 서버 이렇게 옵셔널하게 애돈으로 확장을 하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재해복구 서비스도 이 인프라 애돈 부분에서 추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라이센스 정책은 이렇게 4가지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유연한 라이센스가 가능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 FUE, Full Usage Equivalent라는 모델을 통해서 이제 가능합니다. PC는 이제 기본적으로 유저 수로 사용료가 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유저 수는 이제 모든 사용자 유형, 셀프 서비스 유저, 코어 유저, 어드밴스드 유저, 그리고 디벨로퍼 유저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모든 사용자 유형은
유형별로 라이센스 항목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라이센스 항목으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됩니다. 라이센스 매트릭은 말씀드렸듯이 FUE, Full Usage Equivalent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FUE는 정해진 특정 가중치를 사용해서 이 사용자 유형별로 할당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의 FUE는 하나의 어드밴스드 유저, 하나의 FUE를 갖고 하나의 어드밴스드 유저를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하나의 FUE를 가지고 코어 유저 같은 경우에는 5개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셀프 서비스 유저 같은 경우에는 30개를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디벨로먼트 유저 같은 경우에는 FUE가 이제 하나가 아니라 2개로 하나를 이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가중치가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FUE라는 단위를 통해서만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어드밴스드 유저, 코어 유저, 셀프 서비스 유저, 디벨로퍼 유저 이 유형별로 그 FUE 수량을 할당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용 중인 총 수량 내에서 사용자 유형 구성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쉘프웨어를 이제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네, 최소 그 40 FUE 안에서 유저 구성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예시를 좀 갖고 와봤는데요. 이제 3가지 케이스 같은 경우 모두 똑같이 40개의 FUE를 사용한 케이스입니다. 네, 첫 번째를 보시면은 일단 디벨로퍼 유저 1명과 이제 나머지 FUE 유저는 어드밴스드 유저에 이제 다 할당을 한 걸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드밴스드 유저에 35개를 할당하고 이제 코어 유저에는 여유분이 생겨서 이제 15개를 사용할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셀프 서비스 유저까지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인데요. 어드밴스 유저 30명에 코어 유저 15개, 그리고 셀프 서비스 유저는 150개를 사용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케이스 모두 FUE는 이제 40개만 사용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마이스웨트 SAP S4HANA 클라우드 프라이빗 에디션에 포함된 모든 것들을 이제 좀 벌집 모양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저희 PC 라이센스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S4HANA 이제 그 소프트웨어 이제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먼트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온프레미스 제품과 동일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SAP 웹 디스패처가 제공이 됩니다. 웹 디스패처는 이제 세 번째 나와 있는 SAP 그 피오리랑 또 연관이 있을 텐데요. 이 피오리와 그러니까 인터넷과 이제 SAP 시스템 사이에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피오리 기반의 이런 웹 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웹 디스패처라고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미 잠깐 언급을 했지만 SAP 피오리는 또 이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피오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의 최신 UX를 말하고요. 그리고 S4HANA의 이제 새로운 기능들은 모두 이 최신 UX 기반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SAP 클라우드 커넥터가 있습니다. SAP 클라우드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SAP S4HANA를 다른 클라우드 솔루션들, 뭐 SuccessFactor, 아리바 이런 것들과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미 앞서 말씀드린 유연한 FUE 모델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저희 인메모리 DB, SAP HANA 런타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SAP 데이터 서비스 에이전트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배치성 연계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이제 연간 1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홉 번째 이제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 인티그레이션 서버, 이제 PCA를 다른 SAP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동하기 위한 서버도 필요한데 그 인티그레이션 서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1번, 12번, 13번은 이제 일부 그 추가
추가 애던 솔루션에 대한 사용료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SAP Forms as a Service by Adobe라는 게 이제 아웃풋 매니지먼트를 위한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그룹 리포팅은 이제 연결 회계를 위한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Advanced Compliance Reporting이라고 해서 이제 국가별로 어떠한 그런 법적인 리포팅을 위한 솔루션인데 이렇게 11번, 12번, 13번은 이제 그 일부 그 사용료가 PCE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파란색 벌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그 PCE 소개 세션에 앞서서 이제 Rise with SAP를 소개를 드릴 때 이미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이제 Rise with SAP의 일환으로 이 부분들까지도 이제 PCE에는 포함이 되어서 제공이 됩니다. 사용료가 일부 무료로 포함되는 세 가지 솔루션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AP Forms as a Service by Adobe는 이제 기업마다 관리해야 되는 서식 그리고 양식들을 이제 온오프라인 인터랙티브 양식에 대해서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런 아도비 툴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전통적인 그런 뭐 양식이나 서식에 대한 처리, 뭐 프린트, 이메일, 뭐 아카이빙, 팩스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또 온라인 인터랙티브 양식과 오프라인 인터랙티브 양식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인터랙티브 양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SAP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그런 인터랙티브 양식을 말하고요. 또 오프라인 인터랙티브 양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XML 양식에 기반해서 그런 것들을 생성을 해서 이제 시스템에서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그룹 리포팅인데요. 이제 S4HANA에 내장이 되어 있는 연결회계 솔루션입니다. 연결 대상 법인 50개까지 무료로 사용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연결 결산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별도의 컨솔리데이션 솔루션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별도의 솔루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법인이 사용하는 그런 개별 시스템으로부터 개별 결산 데이터를 받고 또 다시 그 연결 솔루션으로 업로드 해주고 이런 수고를 이제 해줘야 합니다. 이때는 이제 데이터를 취합하고 대사 작업을 하고 그런데 이제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또 그룹 결산을 하고 나면 이제 연결 재무제표에 있는 데이터와 그런 개별 데이터, 개별 결산 데이터가 연결고리가 끊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추적 감사하는 부분도 이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S4HANA의 그룹 리포팅 같은 경우에는 S4HANA에 내장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추출이나 업로드 과정 없이도 실시간으로 로컬 어카운팅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있고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에 이제 개별 데이터로 추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Advanced Compliance Reporting도 일부 사용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별 법적인 리포트, 또 세무 보고를 위한 솔루션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연간 24건의 리포트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원천세, 부가세 환급, 시산표, 그리고 현금흐름표 이렇게 4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4가지 모두를 무료로 제공되는 그 연간 24건의 리포트 안에서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Adobe Forms에서 그 서비스 그리고 그룹 리포팅, Advanced Compliance Reporting 이 부분들은 이제 일부 사용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PCE를 도입을 하면서 이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S4HANA 클라우드 프라이빗 에디션의 차별점과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주요 이점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드리고 이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 주요 이점, 일단 첫 번째로는 커머셜 베니핏들이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은 이제 구독 모델을 통해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KPEX에서 OPEX로 전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유연한 FUE 라이센스 모델 소개드렸는데요. 이 FUE 라이센스 모델을 통해서 쉘프웨어 사용자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부분도 SAP가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도 불필요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단일 계약 구조로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AP가 단일 접점에서 그 제품, 그 솔루션, 그리고 인프라, 그리고 그 인프라 운영을 위한 테크니컬 매니지드 서비스까지 단일 접점에서 SAP가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SAP의 테크니컬 오퍼레이션 지원 부분인데요. 이제 고객사에서 기술적 이슈 지원을 위해서 담당자가 지정이 되고, 한국에서 담당자가 지정이 되는데, 그 테크니컬 오퍼레이션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객 요청 시에 이제 테크니컬 업그레이드도 무상으로 1년에 한 번까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애돈 솔루션 그리고 비즈니스 네트워크 사용료를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건데요. 말씀드린 그 솔루션들은 이제 그룹 리포팅, 어드밴스드 컴플라이언스 리포팅, 그리고 폼스 에서 서비스, 그리고 이제 라이즈 with SAP의 일환으로 추가된 것들이 아리바 네트워크, 에셋 인텔리전스 네트워크, 그리고 로지스틱스 비즈니스 네트워크 이렇게 일부 사용료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에스파나 클라우드 5 에디션의 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은 이제 글로벌하게 많은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이미 이제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4개의 회사가 PCE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건설 산업, 뭐 소비재 산업, 화학 산업, 그리고 생명과학 산업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건설 산업의 이제 A사를 먼저 보시면 일단 이 A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 딜이었고요. IFRS 대응과 뭐 비즈니스 확장 대응, 그리고 IPO 준비 등을 위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능형 ERP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필이 됐고요. 그리고 온프레미스와 동일한 개발 및 업그레이드에 대한 유연성 이 부분도 많이 어필이 되었습니다. 네, 소비재 산업 B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딜이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코어뿐만 아니라 이제 리테일 산업 솔루션과 저희 이제 분석 그 대시보드 솔루션인 SAC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화학산업 C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세 번째 딜이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MS로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다가 구축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이제 SAP의 표준 베스트 프랙티스, SAP가 표준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되게 높게 샀고 그 부분이 좀 이제 SAP를 도입하게 된 주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따끈따끈하게 계약된 이제 생명과학산업 쪽 D사가 있는데요. 이제 최대 규모의 딜이었고 생명과학산업에서 이제 필수인 GXP 프로세스 대응을 위해서 SAP가 제공하는 SAP GXP 서비스도 도입한 사례입니다. 네, 그럼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A사는 이제 건설산업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매출액 약 8천억을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이고요. 이 A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5년도부터 자체 개발 재무 ERP 시스템을 사용 중이었는데 이제 최근 IFRS 등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비즈니스 확장, IPO 준비 이런 것들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ERP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IT 인프라에 대한 그런 혁신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S4하나의 인텔리전트 프로세스와 기능, 그리고 고객 성공 사례로 뒷받침되는 SAP의 그런 산업 전문성을 보고 SAP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중 특히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을 선택한 이유는 건설 산업 쪽에서는 이제 특히 그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가 되는데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이 이제 기존 온프레미스 제품과 동일하게 동일한 확장성과 그런 개발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점에 되게 이제 PC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였고요. 또한 SAP가 이제 제품 지원, 뭐 클라우드 인프라, 테크니컬 서비스 이런 부분을 단일 저점에서 지원한다는 점도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네, 소비재 산업 쪽에 이제 B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 약 3천억 정도의 이제 패션 쪽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해외에서도 여러 매장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래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급변하는 이런 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 좀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SAP ERP를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2022년 이제 IPO를 추진하고 있어서 IPO 준비를 위해서 상장사에 요구되는 그런 회계 규제 사항의 좀 선제적인 대응 이런 것들을 위한 내부 통제 프로세스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SAP를 검토한 가장 큰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SAP가 이런 재무 투명성과 신뢰도 측면에서는 이제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이제 SAP를 선택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리테일 산업 쪽에 그런 리테일 산업 쪽에 폭넓은 그런 산업 솔루션 기능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온프렘 솔루션도 같이 고려를 했었지만, 이제 저희 5년 TCO 그 비교를 통해서 그런 절감 효과를 확인을 했고, 또 여러 PC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커머셜 베니핏들을 보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화학산업 쪽에서도 이제 사례가 있는데, 이 C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 약 8,500억 원의 규모 정도가 되는 회사입니다. 네, 사업 확장 그리고 성장에 따른 그런 디지털 혁신을 통한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ERP를 검토하고 있었고요. 매우 노후화된 자체 개발 시스템을 사용 중이었고, 이를 바꿔보고자 이제 다른 벤더사의 이제 프로젝트를 다른 벤더사의 이제 제품으로 프로젝트를 하기도 했지만 고라이브를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S4하나 PC를 통해서 이런 지능형 기업으로 도약하고 또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프로젝트 목표였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구축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베스트 프랙티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그리고 개발은 최소화하고 또 지속 확장 가능한 그런 클라우드 ERP를 구현하고 싶어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SAP에서 이제 산업별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좀 어필이 되었고, 네, 또 계속해서 개발해서 구체화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확장 가능한 그런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ERP였다는 점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생명과학 산업 쪽에 이제 D사입니다. 네, 의료기기 부문에 있는 회사이고요. 매출액이 이제 2020년도에 굉장히 오른 좀 핫한 회사입니다. 네, 작년에 크게 성장하면서 이제 글로벌 ERP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고요. 그래서 기존 시스템을 좀 대체하고자 SAP를 검토를 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국제 회계 기준 준수하는 것과 또 신외관법 요건에 대한 대응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또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표준화하는 것도 중요하게 이제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제 제약과 바이오테크 쪽 사업 특성을 고려해서 시리얼라이제이션, 트레이싱 앤 트래킹 이런 것들을 위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가 준수돼야 된다는 점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SAP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지원이 가능해서 이제 SAP를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됐고, 특히 이 SAP GXP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을 도입하면서 SAP GXP 서비스도 이제 도입을 한 사례입니다. 네, 생명과학 산업들은 이런 GXP 컴플라이언스를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이제 보통 시스템 구축을 할 때 이제 CSV 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제 진행을 하죠. 근데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SAP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런 인프라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IT 인프라에 대한 퀄리피케이션 부분은 SAP GXP 서비스를 통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산업 기업인 경우에는 이런 D사처럼 이런 그 SAP GXP 서비스를 반드시 검토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의 사례까지 소개를 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